자, 안녕하십니까, 사리스마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오늘은 고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 고추 농사를 지시면서 고추를 실패하시는 90% 정도의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력 조절. 여러분들이 고추 농사를 지면서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고추는요, 다수학 품종입니다. 그리고 극대과정입니다. 옛날보다 고추가 크고 많이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 고추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비배 관리죠. 여러분들은 그 비배 관리를 그 고추 품종에 맞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시집을 갑니다. 임신을 해서 애를 가집니다. 옛날에는 한 명씩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만 잘 키우고 또 하나 낳아가지고 또 잘 키우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고추 품종으로 비교하면 한 번에 세 쌍둥이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많아지는 만큼 한 명을 넣을 때, 그리고 세 쌍둥이를 넣을 때 그 여자가 섭취해야 될 그 음식의 양과 영양분이 얼마나 많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적절하게 그렇게 많이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세 명의 아이는 각자 다 허약하게 되고요, 병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힘이 들어서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고추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겁니다. 다수학 품종을 다비 재배, 적절한 비료를 충분히 공급해서 재배를 하지 않으면 나무가 허약해지고 열매도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 농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추가 이유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자꾸 병에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병에 안 걸리거든요. 잘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종을 일찍 파종을 해서 일찍 육묘를 해요. 화방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종들을 많이 심습니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가도 힘들어요. 시댁에 가보세요. 환경은 다 바뀌죠. 시어머니 잔소리 하죠. 거기서 적응하기도 힘든데, 만약에 애를 임신을 한 상태로 그 집에 시집을 갔다, 내 몸도 고달픈 거예요.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화방이 형성된 고추를 심는 것은 그 고추 입장에서는 임신을 해서 시집간 여자처럼, 아니 나 뿌리 내리기도 힘든데 애까지 케어를 해야 돼요. 두 배로 힘든 거예요, 두 배로. 근데 그 애가 하나가 아니라 세 쌍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각 가지마다 큰 고추들이 달려가지고 영양분을 글로 몰아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가 죽어버려요. 열매도 형편없어집니다. 그게 고추 농사가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의 이유와 뒤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같은 겁니다. 어쨌든 나무가 세력이 확보가 돼야 자기가 갖고 있는 열매, 그 과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자식을 못 키웁니다. 자, 사람처럼 독립된 생명체 같으면 지가 나가서 지가 노력하면 돼요. 근데 고추는 어쨌든 딸 때까지 부모의 몸에 종속돼 있어요.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 고추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뿌리 입장에서, 나무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 열매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네 농부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 못된 시어머니 같아요. 며느리한테 뭐 제대로 하나 해주는 거 없이 자식만 낳으래요. 내 딸같이 좀 잘 먹이고, 아이고 얘야 힘들지 좀 쉬어라, 맛있는 거 해다 주고, 그래야 그 새 쌍둥이들 키울 거 아닙니까?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료죠, 뭐 비료. 화학비료 같은 비료들은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질소인산가리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퇴비는 그 20kg 전체 한 포대에 2-3%도 안 돼요. 유박도 5%도 안 돼요. 비료는 그 한 포 안에 비료 성분이 50% 이상 됩니다. 안에 질소인산가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퇴비만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비료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비료를 넣을 때 완효성, 속효성 이런 데 대한 개념도 아셔야 돼요. 빨리 따고 끝내버리실 분들은 때는 속효성 비료를 투입해야 되고, 그리고 지그시 오래까지 뭔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멀티코트, 바사코트, 오스모코트 같이 멀티 비료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용 비료도 주비로 투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농사를 임신한 여자하고 비교를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그 전쟁터로 한번 비교해드려 볼게요. 농업의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자, 거기서 고추나무는 그 전투 현장에서 전투를 하는 군인이에요, 군인. 자, 그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강력한 무기? 뭐 복합 내병계니까 뭐 그런 거 갖고 있고 방어력이 좋은 모종을 심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전쟁의 승패는 그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후방 지원입니다. 후방 지원. 좌표만 딱 보내주면 적군을 향해서 바로 대포 쏘고 폭격기 날라서 폭격 때려주고, 그래야 병사들이 수월케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고추는 그냥 거기 딱 심어져서 고추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후방 지원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우리가 그 고추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그 비료를 계속 좋은 비료를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또 투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비료 너무 가까이 주면 안 되고, 뭐 속효성 비료를 근부에 가까이 처리하게 되면 농도장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비료들이 완효성 비료, 멀티코트 같은 그런 비료들도 있지만, 뿌리에서 나오는 유기산에 녹는 구용성 비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료들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고형 비료 같은 것도 괜찮아요. 병사들은 열심히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여러 가지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지원이 원활해야 병사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든든하게 해줘야 임신을 하는 여자가 자식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농사의 시작과 끝,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세력 조절, 세력 관리라고 생각해요. 나무가 건강하면 그만큼 병도 적게 합니다. 물리적으로 벌레에 대한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병에 대한 피해는 나무가 건강하면, 식물이 건강하면 그 병에 걸리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하던 관리 방법들, 비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비유해드린 그것과 비교를 해서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농사를 짓는데 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필요한 비료에 대한 정보들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느 농약방에 가더라도 그 농약방의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비료를 선택해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확실히 돈값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비료를 구입하실 때 각 농약방에 가서 자문을 구해서 그런 좋은 비료들을 사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고추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있으면 하겠습니다.